안녕하세요. 우정입니다. 오늘은 프로크리에이트 어플을 활용한 디지털 캘리그라피 네 번째 시간이고요. 이전에 세 번째 단계까지는 글씨 연습을 많이 했었는데요. 오늘은 사진을 편집해서 그 위에다가 글씨를 써보는 연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편집할 때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많이 만져주시면 좋기는 한데,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해보실 수 있는 게 채도와 명도, 이 두 가지를 조금 조절을 해보시면 그 사진의 느낌이 많이 달라지는 걸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제가 명도와 채도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명도는 쉽게 말해서 밝기를 생각해 주시면 되세요. 명도가 낮으면 어두운 느낌이 나고요. 명도가 높으면 밝은 느낌을 줍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채도는 색의 순수한 정도를 나타내는데요. 보통 선명하고 짙게 보이면 채도가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색이 흐리게 보이면 채도가 낮다라고 얘기를 해요. 흰색과 검은색, 회색 등 무채색에 가까울수록 채도 값이 낮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진에다가 이런 명도와 채도를 좀 값을 조절을 하면서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해볼 사진은 벚꽃 사진인데요. 이 벚꽃 사진을 프로크리에이트 어플로 한번 불러볼게요. 사진을 고르실 때는 여기 어플에서 우측에 있는 사진을 클릭하셔서 불러오셔도 되고요. 아니면 플러스를 하셔서 캔버스 사이즈를 먼저 지정하신 다음에 사진 추가하기를 하시면 되세요. 조금 전에 봤던 벚꽃 사진이에요. 이날 사진을 찍었을 때 날씨가 좀 흐려서 그런지 사진이 조금 우중충해 보이는데요. 여기에서 명도와 채도를 한번 수정을 해보면서 조금 더 화사하게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마술봉이 보이실 거예요. 마술봉처럼 생긴 걸 클릭하시면 조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조정에서 색조, 채도, 밝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클릭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레이어 또는 펜슬 둘 중에 하나를 또 선택하라고 나오는데요. 레이어를 선택하겠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은 색조, 채도, 밝기 이렇게 값을 조절할 수 있는 바가 생기는데요. 여기에서 채도와 밝기를 조금 만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도 값을 최대로 했더니 색이 조금 더 진해지고 더 화사해졌어요. 그리고 밝기의 값을 조금 더 올려 볼게요. 밝기는 지금 여기 밝은 부분들이 있어서 너무 많이 값을 올려주면 여기 사진 속의 벚꽃들이 좀 가려질 수가 있어서 적당하게 조금만 사진을 보시면서 값을 수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지금 계절과 좀 어울리는 듯한 사진을 한번 가지고 왔어요. 낙엽 사진인데요. 이 낙엽 사진을 채도를 좀 높여가지고 조금 더 화사하게 바꿔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채도만 높였을 뿐인데 단풍잎이 더 또렷해지고 더 선명해지고 그리고 하늘도 좀 더 푸르르게 바뀌었어요. 밝기는 조금씩 사진을 보시면서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명도와 채도의 값을 조절하면서 사진 편집을 해봤는데요. 이번에는 내가 원하는 부분의 색을 바꾸면서 사진 편집을 해볼 거예요. 이 사진에서는 하늘의 색을 바꿔보려고 해요. 이 사진 바로 위에다가 이렇게 칠을 하셔도 되지만 레이어를 하나 추가를 해서 색칠을 해보도록 할게요. 색상 원하시는 색상 선택해 주시고요. 브러쉬는 에어 브러쉬에서 미디움 브러쉬로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브러쉬 크기는 사진에 맞게끔 사이즈 조절해 주시고요.
서서히 천천히. 네, 이렇게 하늘 사진이 바뀌었고요. 레이어를 껐다 켰다 한번 해볼게요. 네, 하늘의 색이 이렇게 바뀐 걸 보실 수 있으세요. 조금 더 자연스럽게 하시고 싶으시면 가우시안 효과를 조금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하늘색을 바꾸는 다른 방법을 한번 해볼 건데요. 조금 전에 했던 레이어는 잠시 꺼둘게요. 그리고 편집하고자 하는 사진의 레이어를 클릭을 해주신 다음에 선택 툴에서요. 자동을 선택해 주시고요. 그리고 색상 채우기가 선택이 되어 있으면 되세요. 그리고 원하시는 색상은 이미 지정되어 있으니까 변환하고자 하는 부분에 펜슬을 한번 갖다 대 볼게요. 지금은 이렇게 변했는데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범위를 넓혀가면 선택 한계값이 점점 올라가는데요. 원하는 부분까지 되는지 눈으로 보시면서 선택해 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해도 하늘의 배경은 바꾸실 수 있어요. 이건 이런 경계값을 잘 보셔야 되기 때문에 이건 사진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 이번에는 다른 사진을 가지고서 하늘색을 좀 바꿔보려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다른 색상의 하늘색을 좀 골라서 똑같이 브러쉬는 에어브러쉬의 미디움 브러쉬를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 위에다가 바로 칠을 하셔도 되는데 레이어를 하나 다시 새로 만드시고 색칠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편집하기도 쉽거든요. 브러쉬를 칠하고 보니까 사진 밖으로 이렇게 브러쉬가 넘어가잖아요. 이럴 때는 새로 생성한 이 레이어를 클릭을 하신 다음에 클리핑 마스크라는 걸 눌러주시면 아래쪽에 있는 사진에만 이 브러쉬가 들어가는 걸 보실 수 있으세요. 다시 한번 브러쉬를 이렇게 칠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 불투명도도 조절하시면서 조금 더 자연스럽게 섞일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비행기 또는 다른 부분에 이 색이 먹히면 안 되는 부분을 만약에 넘어갔다 하시면 지우개로 지워가면서 색을 바꿔주시면 되거든요. 색을 칠하실 때나 지우실 때 에어브러쉬로 하시면 조금 더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이 되기 때문에 지우개도 에어브러쉬로 바꿔줄게요. 지금 현재 브러쉬가 에어브러쉬이기 때문에 지우개를 꾹 눌러주시면 현재 브러쉬로 바뀌어서 작업을 하실 수 있으세요. 새로 칠한 레이어를 껐다 켰다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네, 하늘색을 이렇게 바꿔보실 수도 있고요. 이렇게 명도와 채도를 값을 이제 조절하면서 해보기도 했고, 에어브러쉬를 가지고서 하늘이라든지 다른 부분의 색감을 좀 바꿔보기도 했는데, 조금 전에 우리가 하지 않았던 색조, 채도, 밝기에서 여기에 있는 색조 이 부분을 좀 값을 조절을 하셔도 색을 바꾸실 수도 있으세요. 지금 이 색조를 바꿔보면 지금 아까 전에 하늘 칠했던 부분이 지금 색이 변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 원래 사진을 한번 클릭을 한 다음에 색조를 조금 바꿔 볼게요. 이렇게 색조를 또 바꿔 보실 수도 있으세요. 이렇게 사진 편집을 해봤으니까 우리 글씨도 한번 쓰고 마무리를 해야겠죠. 글씨 색은 저는 흰색으로 쓸 생각이고요. 항상 글씨를 쓰실 때는 사진 위에 새로운 레이어를 생성해 주신 다음에 그 위에다 글씨를 쓰셔야지 편집하시기가 쉽습니다.
깊어가는 가을이라고 적어 볼게요. 이번에는 저의 브러쉬 중에서 무정 캘리그라피 브러쉬가 있거든요. 조금 귀여운 느낌으로 쓰고 싶어서 우정 브러쉬 2번으로 한번 써볼게요. 사랑하는 그대와 함께한 여행이라고 적어봤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색조, 채도, 밝기를 조절하면서 사진 편집을 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